유시의 기원 종합정리 고대 중국으로부터 한국까지 제3회 한나라 영상 개작 유기찬 천종 한화가 또한 기원전 202년에서 220년은 진 이후의 중국의 통일 왕조이며 한나라는 이후 삼국으로 갈라졌다. 한우 왕조는 고조 유방이 건국하였다. 한나라는 섭정이었던 왕망이 세운 신에 의해 잠시 맥이 끊겼었다. 이 시기에 한나라는 전한서한 기원전 202년 8년과 후한 동안 25년 220년으로 나뉜다. 약 400년 지속하였으며 중국의 역사상 가장 강대했던 시기 중에 하나이고 오늘날의 중국의 약 92%를 차지하는 민족인 한족역시 이 왕조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한나라는 중앙정부가 직접 통치한 군과 몇 개 제후국으로 나뉘어 있었다. 제후국은 서서히 특치후 초칠국의 난으로 말미암아 그들 자치권을 잃었다. 기원전 200년 유라시아 초원지대 동쪽 지역에서 활동하던 흉노족이 한나라 군대와 싸워서 승리했다. 전쟁에서 패배한 한나라는 전쟁 보상금을 지불하고 명목상 공주가 예물을 가지고 흉노 선우와 결혼하는 형태의 공명조약을 맺었다. 그러나 조약을 맺었음에도 흉노족은 한나라의 국경을 계속 침입했고 무제제위 기원전 141년 기원전 87년은 전방위로 흉노를 압박하려 전쟁을 시작했다. 약 30년간 전쟁으로 흉노는 크게 대하여 급속히 피폐해졌고 한무제가 대외원정을 위해 제정한 법안을 악용하여 대토지를 소유하기 시작한 호족들에 의해 한나라는 땅을 잃고 가난에 시달리는 백성들이 생겨났다. 이 전쟁으로 인해 흉노족은 외몽골 북쪽으로 밀려났다. 그 후에 흉노는 내부 분열이 일어나 남흉노와 북흉노로 갈라졌고 흉노의 지배를 받던 선비족과 고한족이 독립하여 남흉노와 한때 한나라의 책봉을 받고 조공하는 위시가 되었다. 89년에는 한나라가 남흉노와 선비족 병력을 이끌고 북충노를 공격하여 멸망시켰다. 후일에 위나라의 관고검 역시 고한족과 선비족 병력을 거느리고 고구려를 공격하기도 했다. 92년 이후 한관들의 정치 개입이 점점 심해졌고 외척 세력 황트와의 권력 다툼 등으로 인해 결국 한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또한 왕조는 황건의 난거와 고등미도의 난 등을 선동한 도교의 등장에 의해 위협받게 되었다. 효원왕후는 원제와 성제, 예제의 치세기에 걸쳐 태양표까지 올랐다. 그동안 그녀의 친척들이 섭정에 올랐다. 예제가 죽은 후 효원왕후의 조카였던 왕망이 평제의 섭정에 올랐다. 평제는 중국 전한의 제14대 마지막 황제이고 성명은 율관이다. 중산왕의 아들로 9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하였는데 왕망에 의하여 독살되었다. 재위 기간은 기원전 1기원 후 5년이다. 6년 내 평제가 죽자 태왕태후는 나이가 어렸던 유영을 대신해 왕망이 황계의 역할을 하도록 이익명했다. 왕망은 유영이 성년이 되면 권력을 물려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약속에도 불구하고 왕망은 자신이 왕위에 오르는 것이 천령임을 주장하며 반란을 일으켜 신나라를 건국하고 기원 후 9년에서 23년까지를 통치했다. 왕망은 몇 개의 개혁 정책을 내놓았으나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이런 개혁 정책에는 노비제 폐지, 토지의 궁유화, 새로운 학대제 등이 있었다. 비록 이러한 정책들에 많은 반대 의견들도 있었으나 결정적인 실패 원인은 3년과 11년에 있었던 대홍수였다.
황하에서 서서히 쌓인 토사로 인해 수위가 점점 높아졌고 결국 홍수로 이어졌다. 황하는 두 개의 새로운 가지로 갈라졌는데 하나는 북쪽으로 그리고 하나는 산둥 반도의 남쪽으로 갈라졌고 한나라 기술자들은 70년이 돼서야 남쪽의 댐을 완성했다. 홍수로 인해 수천 가구의 농가가 사라졌는데 그들 중 대다수가 도적단이 되거나 정미의 난과 같은 반란에 참여했다. 왕망의 군대는 이렇게 거대해진 반란군들을 진압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반란군들은 미양군까지 침군했고 왕망을 살해했다. 광무제는 23년 본영에서 왕망군을 크게 무찌른 후에 경시제를 황제로 공립했다. 경제의 자손이었던 경시제는 한나라를 되살리려고 했고 장안을 수도로 삼았다. 그러나 그 역시 정미의 난에 의해 암살당하고 반란군들은 유분자를 황제로 내세웠다. 그리고 정미의 난은 부족들에 의해 진압되었다. 광무제의 치세기간 동안 한나라는 재건되었다. 광무제는 25년에 낙양을 새로운 수도로 정했고 27년 장군이었던 등화 풍이에게 명하여 정미군을 물리치게 하고 그 우두머리를 반역죄로 처단했다. 26년부터 36년까지 광무제는 황제임을 자처하는 다른 지역의 군주들과 전쟁을 벌여야 했고 이들을 모두 물리친 후에야 한나라는 다시 통합될 수 있었다. 한나라의 건국부터 왕망의 치세기까지가 서한 혹은 전한으로 알려져 있다. 이 기간 동안 한나라의 수도는 당한 현재의 시안시였다. 광무제의 치세기간부터 한나라의 수도는 동쪽의 낙양으로 바뀌었다. 광무제의 재위기간부터 한나라의 멸망까지가 동안 혹은 후한이라고 불린다. 후한 영제의 재위기간은 168년부터 189년이며 성명은 유경이고 중국 후한의 제12대 황제이다. 그가 죽은 후 한관들은 군인들에 의해 학살을 당하고 이후 귀족들과 장군들이 군주가 되어 국가를 나누어 가졌다. 재위 중에 잇따른 재해와 소규모 반란 그리고 한권의 난 등으로 그의 사후 군웅할거 시대가 열리게 되고 이는 결국 삼국지의 무대 삼국시대로 이어진다. 위왕조비가 후한 헌제의 황위를 빼앗음으로써 한나라는 멸망하게 되었다. 헌제는 중국 후한의 제14대이자 마지막 황제로 재위기간은 189년부터 220년까지이며 성명은 유협이다. 동탁에 의하여 소제가 폐위된 후 즉위하였으며 뒤에 조조 때문에 허로 옮겨지고 조조의 맏아들 뒤의 강요로 왕위를 물려주게 되었다. 이후 한나라 황족인 유비가 한소열제로서 221년 한중과 파촉 지역에서 족한을 세우나 이 또한 263년 멸망하여 470여 년간의 한나라의 치세가 끝난다. 한나라는 경제적으로 큰 발전을 한 시대였으며 주나라 때 처음 만들어진 학제도가 크게 발전을 했다. 기원전 119년 중앙정부의 조표국에 의해 발표된 학제도는 당나라 때까지 유지되었다. 전쟁에 들 비용과 새로 얻은 영토에 사람들을 정착시키기 위해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기원전 117년 소금산업과 철기산업을 국영화했다. 정부의 독점은 후한에 이르러 폐지되었고 그로 인해 줄어든 수익은 개인 사업가들에게 높은 세금을 매김으로써 다시 올렸다. 황제는 한나라 권력의 중심이 되는 것을 노렸다. 황제는 정부의 회의를 주재했으나 권력을 귀족과 임명된 장관들과 나누어 가졌다. 무제의 치세기간부터 한나라는 유교를 혈과 정치에 도입했고 공중서와 같은 유학자들을 등용했으며 향거리 선제를 실시했다. 향거리 선제는 중국 한나라 때 시행된 관리 임명법이다.
지방관과 지방의 유적자가 관내의 우수한 인물을 추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전한 초기에 정권을 잡은 것은 고제 유방에 협력하여 소한전쟁 때 공적을 올린 원원들과 그 후손들이었다. 이 시기에 관원 이명복은 민자제라 하여 일정 이상의 관료의 자제를 새로운 관료로 임명하는 시기였다. 기원전 178년 문제는 혈량방정하고 직원국 관하는 선비를 청구하라는 칙령을 내렸고 그 후에도 같은 칙령이 여러 번 나왔다. 기원전 134년에는 동중서의 건의에 의해 무제가 군수들에게 매년 한 명의 유덕자를 추천할 것을 요구했다. 한나라의 지방행정구역은 군현향리의 순서였고 향거리선이라는 이름은 여기서 유래했다. 줄여서 선거라고도 불렀지만 근현대의 선거와는 그 개념이 전혀 다르다. 향거리선제 인물평가 과목으로는 표현 혈량방정직업 문학계리수제 등이 있었다. 추천은 군수와 상평리 유적자의 합의에 의해 선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인물들과의 연줄이 필수적이었고 그 주요 응모자가 된 것이 문경기치 시절부터 경제력을 쌓은 호족이라는 존재이다. 호족 자신이 지방의 유력자이며 그곳에서 선정된 군수와 상도 호족 출신인 경우가 많았기에 향거리 선제 이명은 호족의 영향력이 강해졌다. 이런 정책은 1911년 청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또한 한나라 시대의 과학과 기술 역시 큰 발전을 했는데 종이 제작법, 선망의치, 운수 등이 만들어졌다. 인구는 5,500만에 달했으며 농업, 수공업, 상업 등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갔다. 기원전 111년에는 베트남의 남비엔넴 바이티를 정복하였다. 이상 사마오제로부터 동일 중국과 한나라 시대까지 중요 인물들을 정리해보면 사마오제, 이망식, 유황식, 천황식, 사망, 명제신문, 대호복시, 복시와벼와 하나라, 상은나라, 준하라, 춘실시대, 전국시대, 진시황, 대영정, 우조정, 전한, 한보조율방, 신나라왕, 망후한, 광무세우스, 촉한일비 이상 중국의 시대별 역사를 정리해봤습니다. 통일 한나라의 시의 시대, 중국 고대로부터 이어진 한 왕조 때의 유성은 400년간 중국의 번영과 발전을 가져왔으며 인류사에 빼놓을 수 없는 유명하신 선조님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 한국의 유성에 이르기까지 잊어서는 안 될 11대 원류식의 선조들을 조명해봅니다. 고대 황제시대 허원, 고대 요제시대 조당시, 하나라 14세 공가방시대 어룡시, 상나라시대 시위시, 주나라시대 당두시, 신나라시대 사시 습숙사회, 전한시대 유방, 토한시대 광무제 유수, 고려시대 고려문종 36년 동도시조 유전, 고려시대 강릉 봉관시조 유승비, 조선시대 강릉 득관도 옥천구원군 위창. 우리 유성의 변천 과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중국에 대해 이야기를 개략적으로 정리해본다. 중국과 중화민족의 염원, 국자의 옛 뜻은 성, 즉 방영의 성이다. 성의 주변은 사각형이고 중앙에는 왕이 있다. 고대 성의 의미는 왕의 도성, 병도다. 성 밖에는 들거, 영역, 도시 그리고 백성들이 있었다. 고대 중국의 영토는 그리 크지 않았다. 하대에는 단지 호남 서부, 산시 남부만 있었다. 그 뒤로 점차 허남어 베이산시, 산시산 등등의 항어 중화율 유역이 속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중원이다. 고대 중국에서는 중국 외의 사방을 동이서 왕남만국적이라 했다. 사방은 모두 만이의 땅이고 자신들은 그 가운데 산다고 해서 중국이라 부른 것이다. 4천년 내에서 5천년 전 선사시대의 중국은 원시사회에 속했다.
귀족부랑 연맹에 의하여 국가가 생겨났다. 하는 아마도 중국 최초의 국가일 것이다. 황허중화를 일대는 토질이 좋고 강우량도 알맞은 데다 기후도 좋아 농목축업에 적합했다. 그러므로 옛날에 시족 부령은 서쪽으로부터 황허를 따라 동부로 진출했고 산시와 나눠 산둥 지구에 이르렀다. 각 시족 부랑 연맹 사이의 전쟁, 변경, 그리고 정치 문화 습속 언어의 융화를 거쳐 귀족 부랑 연맹 소국은 점차 훨씬 큰 국가가 되어갔다. 옛 중국은 아주 작은 지역에 소수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그 이후로 중국은 시대가 지남에 따라 커졌다. 처음에 중국은 단지 허난과 산시의 지역에 지나지 않았으나 서주 때에 이르러 북으로는 옌산, 남으로는 화이여, 서쪽으로는 웅산, 동쪽으로는 대해에 이르러 그 영토가 상당히 넓어졌다. 춘추와 전국 시기에 이르러 각 소민족소 국가 사이의 전쟁과 병은 더욱 극렬하게 전개되었다. 그때 연은 지금의 허비성 북부의 각 소민족소 국가를 모두 변경했다. 연은 북과 동북으로 힘을 떠쳐 발전했으며 후에는 산용족을 멸망시키고 동로를 패배시켜 동남부로 확장하여 야오둥조선고와 인접하게 되었다. 진은 지금의 산시 일대에 위치하여 당시에 접족, 백족, 장족 등의 소민족소 국가를 합병했다. 조는 진의 기초를 위해서 중산국을 멸망시키고 이모를 패배시킴으로써 영토를 지금의 내몽골에까지 넓혔다. 진은 위고기윤기윤의 산시와 서북 지방에 있던 소수 민족과 소국을 멸망시키고 하와족을 병합하면서 서쪽으로 확장했다. 초월은 창장에서 화이수위에 이르는 영역과 창장에서 한수위에 이르는 영역의 소민족과 소국가 즉 형만 등군만 등의 만족과 만국을 하나씩 항복시키고 합병했다. 조는 전국 시대에는 매우 커서 동팅호 유역에 그치지 않고 후베이후 남한휘 그리고 창우시대 즉 광둥과 광시를 포함하고 있었다. 제도 오늘날의 산둥에 있는 각 소민족과 소국을 하나로 통일하여 그 영역으로 만들었다. 마지막에는 진이 제초의 어느 한 일을 하나씩 합병하여 통일을 이루었다. 진의 국토는 매우 넓었다. 이 시기에 진은 북으로는 흉루를, 남으로는 남어를 몰아내고 북으로는 몽골 대사막, 남으로는 대해, 서로는 간수스찬이 난해까지 그리고 동으로는 대해에 이르렀다. 진은 통치하기 편하게 광대한 영토 곳곳에 관도를 설치했다. 이렇게 해서 중국은 통일국이 되었고 이 영역 안에 있던 각 민족은 끊임없이 교류를 하여 언어 문자 풍속이 갈수록 비슷해졌다. 앞에서 말한 각 민족 국가의 점진적인 병합 과정은 진해에 이르러서도 끝나지 않았고 한때에도 계속 진행되었다. 하는 우슬도우란 등과 같은 신장, 서북 지역의 36개국을 그 영역에 병합시켰다. 지금의 드산티벳 일부 지역의 바이랑, 파무탕천 등 100여 개의 소민족 소국뿐만 아니라 동부의 지 모두가 한해 병합되었다. 삼국시대 때에는 오나라가 당시 이조우라 불리던 타이완에까지 이르렀다. 서진 때에는 또 지금 동북 지역의 고안인과 선비인들을 병합했고 이어서 특무, 갈적왕국어 등의 종족과 영역을 병합했다. 수대에는 양진 때의 각 지구와 민족을 관할했다. 타이완에는 병사를 파견했고 지금의 몽골과 신장의 동돌벌 서돌벌, 지금의 칭하이에 있던 도곡권 그리고 동북의 말갈 등을 변경하여 대일통의 대국으로 나아갔다. 당대에는 더욱 확대되었다. 당시의 대당은 동으로는 대해, 북으로는 바이칼호 이북, 서로는 중앙아시아 하메와 남으로는 월남과와 이웃했다. 이토,
광대한 영토에 다시 수많은 소민족이 새로 포함된 것이었다. 원대에는 다시 이루음 말할 수 없이 커졌다. 명대를 거치고 청해에 이르러서 중국의 판도가 진일보하게 고정되었다. 청해 공시자 자신이 만주족이었으므로 먼저 동북전 지구에 가까이의 소민족과 몽골에 적지 않은 지역을 통일하고자 했다. 중국의 영향으로 들어와서는 북방의 각 지역, 중원의 각 지역, 황업 유역의 각성, 창장 유역의 각성을 차지하고 타이완과 티벳도 점령하여 강대한 청을 건설했다. 중국은 조대를 거듭하면서 그 영역이 작은 곳으로부터 부단히 커져왔던 것이다. 이제 중화민족을 이야기해보자. 앞에서 서술한 역사적 과정을 통해 중화민족은 옛부터 많은 소민족들이 서로 가까이 다가가 융합한 정체임을 알 수 있다. 중화는 단일한 민족이 아니라 크고 작은 많은 민족들이 합쳐져 이루어진 것이다. 중화민족은 가장 오랜 시대로부터 궁궐을 거쳐 황대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이 영역 안에서 공동으로 생활을 영위해온 각 민족의 총칭이다. 그러면 중화라는 말의 원료는 무엇인가? 중화는 처음에는 화족 혹은 하족이라 불렸다. 고대 서적에 기록된 고대의 전설에 따르면 삼국 시기의 사람들은 수출을 따라다니며 거주했다. 즉 세계의 큰 시족 부락이 황허의 중화족 유역으로 들어온 것이다. 하나는 염제를 우두머리로 하여 서쪽으로부터 온 시족 부락이고, 둘째는 치우를 우두머리로 하여 동쪽에서 온 이인 귀족 부락이며, 셋째는 황제를 영수로 하여 서북쪽에서 온 시족 부락이다. 염제의 대부락은 산시로부터 황허를 따라 궁으로 이동하여 헌안 산둥에 이르렀다. 전하는 말로는 염제의 성은 강이며 신농지라고 한다. 산시바오시 근처에는 염제릉이 있다. 황제 대부락은 산시 북부로부터 황허를 건너 산시에 이르렀고, 다시 타해양산을 따라 황허 주변의 각 지역으로 나아가 허베이와 조로 지구에 이르렀다. 전하는 말로 황제는 성이 휘이고 호는 험한지라 한다. 산시 황릉에는 황제릉이 있다. 치우는 이인으로 후에는 부려족이라고 칭했다 한다. 그는 이 대부락의 우두머리로서 원래는 산둥 및 동부 지역에 거주했는데 동쪽으로부터 서쪽으로 이주해 온 것이다. 처음에는 서에서 동으로 이동해 오던 염제 대부락과 충돌하여 전쟁이 일어났다. 수년의 전쟁 끝에 염제는 패했고, 그 염제 부락의 무리들은 허베이로 물러가 황제 대부락과 연합했다. 황제와 염제는 함께 치우와 전쟁을 일으켰고, 치우는 이 전쟁에서 패하여 일부의 불황민과 함께 남방의 형초 지역으로 후퇴했다. 이로부터 구려인은 남방의 묘종만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생활에 나갔다. 이북평양의 단굴릉에는 치우상이 있다. 북방의 황제와 염제의 두 부락은 또 수년에 걸쳐 전쟁을 치렀다. 허베이 지역에서 세 차례의 큰 전쟁을 치른 결과 염제가 패했고, 이 두 부락은 결합해서 황허 유역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찬란한 고대 문화를 창조했다. 춘추 시대에는 황허 양쪽의 사람들이 자칭세하 또는 화하라고 했다. 때로는 한 글자로 화 또는 하라고 했다. 그러므로 화하는 한족의 선조다. 한족은 자신들의 선조를 황제 자손 또는 여망 자손, 여망세주라고 말했다. 화 또는 중화란 바로 이 고대 전설이 변하여 생긴 명칭이다. 중화민족은 다시 북방중원 지역에서 남천했던 부대족과 멸족 그리고 만족과 결합했다. 또 동부로 향하여 연안 지역의 이인들과 결합했다. 서쪽으로는 서방의 강족 등과 북으로는 북방의 적정 및 기타 종족과 합했다. 각 조대와 각 시기를 거치면서 각 민족은 연합해서 융화했고 가까워졌다.
나중에는 현재의 다민족의 정체를 이루어 그것을 중화민족이라고 총칭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수천 년을 거치면서 변화, 발전하여 형성된 것이다. 세계 최초의 인류는 하미르고원에서 번성하기 시작했으며 이후에는 여기에서 나뉘어져 아시아로,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가지를 뜯어나갔다. 유럽으로 간 사람들은 또 아리아닌과 앵글로색슨인으로 나뉘었다. 아리아닌은 프랑스인, 벨기에인, 독일인 등으로서 그 중에 한입하는 인도로 들어갔다. 세계 인류 가운데 중화민족의 인구가 가장 많고 가장 널리 퍼져 있다. 우리는 또 고대 중국과 중화민족의 사적인 능력 등은 아래와 같이 나열할 수 있다. 하는 고대 중국의 서부에 거주했던 강인으로 산시에서 허난산시로 왔다. 상은 고대 중국의 동방, 즉 지금의 산동 동부와 허난 동부에 거주했다. 주는 원래 강인으로서 산시에서 지금의 허난산시 산둥우베이어베이로 이주했다. 지는 원래 조이인으로 산둥에서 간수로 또 지금의 산시로 왔고 후에는 육국 한위 최연조제를 통일하여 중국 본토를 획득했다. 한은 원래 동방의 향수 북부의 회연에서 일어나 산난의 한중에 봉해졌다. 뒤에는 진의 영토를 획득했고 다시 동쪽으로는 조선보와 이웃했으며 서쪽으로는 지금의 신장에 이르렀다. 한은 진에 비해 방대했다. 진은 삼국을 통일했다. 삼국은 한의 영토과 요쪽으로 나뉘어진 것을 말한다. 이때 서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서역에는 다수의 작은 독립국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남북주에는 오호가 들어왔다. 말하자면 북방은 오호, 남방은 한임이었다. 이 시기에 북방인들이 남아있으며 남한 사람들은 북방인의 약 3분의 1을 차지했다. 남한 사람들은 한의 귀족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북방의 인구에는 변화가 매우 컸다. 다시 말하면 호호인들이 대거 북방으로 이동한 것이었다. 예를 들면 대월기인들은 원래 간수에 거주했는데 뒤에는 중앙아시아에 이르렀다. 중앙아시아에는 하에이 유족으로 생각되는 대하인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대하인과 대월지인이 병합하게 되었다. 간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소월지인이라고 부른다. 또 저하인은 후대의 티드신이다. 이때 북방인들이 대이동을 외승으로 서로 섞이고 교류하며 합해졌다. 한화라 제3화 끝. 다음 제4화에서 계속됩니다.